그쵸. 만화가를 생각한 적은 없었으니까 그때는 네 사파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뭐 만화보단 짧게 했었습니다. 그냥 네네. 약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겨서 뭔가 일러스트보다는 만화로 하는 게 뭔가 좀 전달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만화를 하게 되셨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불분명해가지고 네 좀 기후위기 인간이 또 약간 메시지성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리고 갑자기 만화를 한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만화 동아리 할 정도로 진짜요? 네네 저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마 그걸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업으로 삼을 정도는 몰랐지만 만화를 그리긴 했었다. 네 그렇죠. 그 통계적으로 작가가 성공하는 그 몇 작품째에 성공하냐,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뭐 부와 명예를 얻고 뭐 이런 걸 하냐를 보면 3.4작품 정도가 나오거든요. 3작품 넘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 단편 포함이에요? 아니요. 그냥 네, 이렇게 완결된 나서... 걸로. 네. 그 중장편 이상 3개 이상 했을 때인데 한결에 듣고 계시니까 세 번째 작품 놓칠 것이냐. 놓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다고 통계적으로 그래요. 제가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할 때 진짜 일본에 있는 일본과 한국의 작가들을 쫙 살펴가지고 거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수업을 다뤘거든요. 이게 수제 통계였어요? 아니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이제 서구권과 일본과 한국과 전 세계 글로벌로 했을 때. 약간 직접 해서 근데 돈이 한 3작품쯤에 만화 쪽은 약간 그 통계에서 벗어난 천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황미나 김혜린, 한국에서는 신일숙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20대 초반에 데뷔했는데 시작부터 히트작이야. 한 번도 실패해본 적 없는 사람들. 말도 안 돼. 그건 보내줘야 돼요, 그거는. 그건 통계에서 빼야 돼요, 그 사람들을. 빼요. 네. 그 사람들 빼면 한 3작품 이상 나옵니다, 만화도. 아라키 히로히코 교조 4번째예요. 앞에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이상했던 건 뭐냐면 실패하면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계속 살피고 배워요. 그래서 이거 이 정도 도끼면 뭘 해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른 작가들도 3번째 작품쯤 오면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공작이라고 대중들이 인정하는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3번째. 궤도에 좀 오르는. 네. 아휴. 네. 갈 길이 멀구나. 한두 작품 더 하셔야겠어요. 으악. 안 되면 다음 작품 또 해봐야지. 3.4니까. 저 약간 이쯤에서 그래서 이제 웹툰 교육을 처음 받으신 거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만화는 배우신 맞아요. 게 아니었으니까 어떠셨나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에세이다 보니까 일기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 장르를 가지고 있는 픽션들은 아예 그냥 작업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작법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작품에 항상 주인공의 욕망이라는 게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는 주제부터 먼저 쓰는 스타일이고 소재하고 그걸 먼저 쓰는데 여기는 인물 베이스로 뭐 이런 정말 만화의 기초? 네, 작법부터 뭐 기획, 그림, 작화 이런 거, 콘티 이런 거 다 처음 배웠는데, 근데 그때 면접 볼 때 이런 거 그냥 이 길 너무 좋은데 외우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미 좋은 작업을 하고 계신데. 네, 그 종규 멘토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새로운 거 그냥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약간 전환점이 필요하세요? 네,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고 끄셨어요. 전환점이 되셨나요? 어떠세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어제 수료해가지고 솔직히 저는 경험 후 조금 시간이 지나야 그 의미를 깨닫는 편이어서 지금은 어리둥절합니다. 아직은 입에 이렇게 가득 담겨 있어서 이게 무슨 맛인지 아직 뭔가 음미를 다 못한. 네, 그래서 픽션 도전해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어렵던데요. 이 세계를 아예 다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비슷해요, 결이. 그러니까 그냥 읽어봐도 그냥 에세이툰 같아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 식이 나와요. 약간 마스다미리처럼 되게 결은 다 비슷한데 인물은 다 다른. 그냥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위국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장르는
상업적으로 팔아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검증된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침처럼 되어 있는 걸 장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법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법칙을 어기면 독자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무협 얘기를 했었는데 무협에서 뭐가 안 나오고 뭐가 안 나오고 뭐가 안 나온다? 그럼 무협 아님 하는 법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협이라고 주장하면 이제 혼나요. 로맨스에서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이것 빠졌는데 로맨스라고 해.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저기요? 하고 앉아보세요라고 얘기하고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르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미덕인데 지키기만 하면 또 싫어해요. 어렵다. 그래서 변주가 필요하지. 한국 독자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통하면 어디서든 통합니다. 이건 저 확신할 수 있어. 이제는 확실해. 그리고 이제 웹툰을 배워보셨으니까 웹툰을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은 모르지. 생각해둔 게 몇 개 있긴 한데요. 오. 이게 어떻게 풀지가 좀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출판의 감성을 버리지 못하겠어가지고 그 섬세함을 제가 그 아카데미에서도 오히려 그냥 저의 장점을 밀고 나가는 게 나으실 것 같다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출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감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르가 뭐 무협이나 SF나 로맨스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일상인 만화는 작가의 개성이 엄청 강하고 뭔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연출이 잘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데도 항상 아리송한 이야기를 다른 분들은 다 정답 딱딱딱딱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원하는 게 뭐예요? 계속 물음형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열려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표현 방식이 가장 어울리는 걸 제가 그냥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웹툰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어디다 녹여냈을 때 어울리느냐를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피드백을 할 때 저도 피드백을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근데 딱딱딱딱 짚어서 해줄 수 있는 건 상방에 막혀있는 경우예요. 야, 이 친구는 지금 여기까지구나. 이게 보일 때.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뚜껑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 네.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약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 하신 기후위기 인간이나 독립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둘 다 약간 그러니까 출판 만화로 그린 게 아닌데 책으로 내신 작품들이잖아요. 그럼 아예 작정하고 이제 한겨레 편집자님과 저희 아예 출판 만화를 만들어 볼까요? 하고 하면은 또 어떤 작품이 나올지도 약간 궁금하거든요. 오히려 처음부터 그렇게 각제고하면은 진짜 속 편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까 얘기했지만 어른의 사정이라는 건 복잡하니까. 네. 출판계가 뭐 어떤지 모르고 네, 저도 하고 싶은 게 또 아직 잘 모르고 하니까 둘 다 해보는 뭐 저는 시켜준 대로 다 하죠. 근데 그 호시탐탐이라는 네. 엔솔로지는 네. 그러니까 그건 아예 뭔가 단행본을 염두에 두고 아예 단편 작업을 하신. 네네네. 아. 사실 아예 처음부터 출판 염두에 두고 작업한 거는 호시탐탐이 처음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이게 세 줄로 칸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세 줄이 너무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출판 만화를 하지만 웹툰도 읽은 세대로서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칸배치가 너무 어려워요. 쉬운 게 없네 세상. 진짜 스크롤형이 가장 쉬워요. 그냥 하나 때려 박으면 되니까 일렬로 쭉 하면 되는데 페이지는 안 읽혀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 배치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거장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한국 작가님이 사석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간은 만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로. 매 순간이 너무 어렵다. 그렇습니다. 거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운명 같을 때 하는 건데 운명이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작가거든요. 근데도 어려워하세요. 많이 경력이 40년이 편해지네요 넘었는데. 갑자기. 그렇습니다. 네. 저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네. 근데 출판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툰은 가로폭이라도 제한이 있잖아요. 세로는 무한하지만. 근데 얘는 양쪽 다 제한이 있는데 그 안에서가 내 마음대로예요. 이게 문제야. 이걸 세로로 길게 뽑을 수도 있고 가로로 길게 뽑을 수도 있고 심지어 대각선도 배치하고 양쪽에 세모를 넣을 수도 있어. 맞아요. 너무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읽는 법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바대로 읽게 따라오게 만들어줘야 돼.
저 편집자님께 질문. 이 네. 판형으로 나온 이유도 있나요? 뭔가 더 크게 책 생각보다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아, 그렇죠. 일단은 이 책은 에세이 분야에 놓일 것이기 때문에 에세이 매대에 놨을 때 너무 튀지 않으면서 이게 또 펼침으로 읽어야 되니까 잘 안쪽까지 그림이 잘 보이게 어, 가로폭이 너무 또 좁지는 않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만든 정한 판형이에요. 책 만들 때 진짜 다양한 것들을 만들기 전부터 매대에 깔릴 것까지 고려해서 그쵸. 만들어야 하는. 이 종이도 다 고민해야 돼요. 맞아요. 종이 뭐 어떤 종이를 쓸 것이냐. 표지도 어떻게 할 그쵸. 건지 막 여기 지금 엠보싱 들어가 뭐라고 맞나요? 에폭시. 에폭시? 약간 이 그죠, 반딱반딱한. 그죠. 이렇게 얹어보면 딱 느낌 다른 거. 다 돈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일단 뭔가 후가공, 추가되는 후가공. 그죠, 수가가 그죠, 그죠. 수가공은 여기에 구멍이라도 뚫려 있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소리 나오는 겁니다. 그런 책들 있잖아요. 똑같이 똑딱 구멍 뚫려 있어가지고 넘기면 책 날개 안쪽에 진짜 표지 있고 큰 날개로 덮어놓은 책들. 그게 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장인 정신을 해버리고야 마는 거지. 그런 맛이 있죠. 그 요새 그 웹툰 형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인스타툰에서 출판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여백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단행본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PDF 파일로는 계속 봤죠. 근데 이걸 실물로 보니까 책이 조그만데 엄청 알차게 돼 있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거 조금 은근히 이런 거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그래서 되게 도전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PDF들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되게 편집자님이 고심을 하셨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예. 전작에 비해서 많이 얇아져서 좋고 맞아요. 사실 두께도 고려를 했어요. 오. 이게 컷수가 신문연재 원고가 컷수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요즘에 나오는 다른 책들처럼 한 페이지에 뭐 3컷, 4컷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게 페이지가 엄청 두꺼워져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읽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인스타2는 요새 2컷 넣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조금 위아래로 한두 컷 이렇게. 네네. 그런데 되게 도전을 해주셨구나 이러면서 좀 뿌듯했어요. 그리고 화풍에도 맞고요. 이 약간 그 오밀조밀한. 아기자기한 느낌이 되게 잘 사는. 심지어 컷 크기가 계속 달라져요. 그 점이 디자이너님이 좀 맞아요. 여기엔 안 계시지만 근데 이게 또 작가님이 연출하신 거니까 살려서 가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게 아마 만화 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였으면 어느 정도 타협을 했을 거라 오히려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쓰는 시간이 왜냐면 여기 만화가 계속 나와야 되는 곳이니까 오히려 그 병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는 이걸 잡고 이제 우리가 다음 만화가 대기하고 있습니다가 없으니까 오히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얼마나 품이 드는지 사실 제가 가늠이 잘 안 가서 안 갔기도 했고요. 영광입니다. 몰라서 약간 도전할 수 편집자님. 있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알고도 또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작품 보다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 왜 도서관이라든지 시장 같은 것들도 좀 주변에 이제 배경들을 많이 그리셨잖아요. 원래 인스타툰이나 그런 거는 배경을 그리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것도 같이 남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인물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항상 저를 둘러싸고 있는 풍경이 좀 관심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그걸 묘사하고 그리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서사보다는 관찰이 더 많은 만화다 보니까 풍경도 더 많이 그리고 싶고 그걸 이제 뭐 원래 있던 소스가 아니라 내가 본 거를 약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약간 재구성해가지고 그리거나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기억이 남는 게 거의 데이터 마감일이 가까워졌을 때였어요. 네. 작가님이 추가 원고를 그리셨는데 저 배경을 꼭 더 넣고 싶다. 이래서 작가님이 막 밤을 거의 막 새서 그 다음날 진짜 막 배경을 막 추가를 해주셔서 컷을 보내주셨는데 거기 너무 중요한 연출이라서 빗기 둘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어느 부분인가요? 그 2부에 와 그날 진짜 새벽 4시까지 했다. 와. 4시 다시. 물론 웹툰 작가들은 원래 다 일상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서- 기준이 서울 되면 안 돼요. 그 아카데미 다니면서 네네네. 이거를 편집했거든요. 여기에요. 네. 삶은 미션의 연속. 막 이런 게임 속 아. 풍경, 배경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추가를 막 많이 해주셨던. 궁금하시다면 책을 사셔가지고요, 여러분. 펴보시면 됩니다. 그 기후위기 인간에도 그 단행본 보면 끝부분에 이 내가 사랑하는 하동 이거 실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 하동이라는 도시에서 뭔가 막 경험하신 것들, 막 풍경들 막 이런 게 묘사가 돼 있는데 저 약간 이거 보면서 지역의 사생활 시리즈랑 되게 결이 잘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삐약삐약 북스 관계자님들 듣고 듣고 계시다면 지금 한겨레 앞에서 지금 다른 출판사로 이적하라고 지금 아니죠. 지금 이제, FA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먼저 선수 칠 수 있는 거죠. 아, 이번에는 지역 관련으로 막 어떠십니까?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역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서울의 동네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서울 사랑합니다. 오. 저는 서울 얘기하고 싶습니다. 난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곳은 서울이랑 수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곳들에 대해서 여기에 뭐가 있었고 뭐가 사라졌고 이런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동네들은 이제 다 재개발돼가지고 다 아파트 됐거든요. 거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재밌겠다. 그죠? 실 그냥 드릴게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내용도 있잖아요. 제가 거의 30년을 한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도서관 초등학생 때부터 갔다가 거기가 재개발 지금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거 만화 그리고 그 신문을 사서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2028년인가 완공되는데 그때 그 열대 네. 그러니까 착공식 아니 착공식 아니지 완공식 네 완공식 때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왜냐면 제가 그 도서관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걸 기록에 남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풍경을 많이 그린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피드백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특성이 웹툰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게 되는. 네, 출판에 가까운 근데 감성. 저는 그래서 인스타툰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출판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부와 명예와는 멀어질 수 있다. 또 모르죠. 또 막 근데 100만 부 이미 팔리고 멀었어. 모르지. 지금이 기회예요. 서울 관광객 천만 시대 지금 관광객들한테 한 권씩 지어주면 그게 얼마입니까? 갑자기 상업적인 마인드로 얘기를 해버렸는데 근데 아니요, 생각보다 좋아요. 약간 막 많은 기관과 협업하신 이력이 있지 않으신가? 그쵸. 그 기관들과의 협업이 네. 부와 명예를 불러주진 않습니다. 명예를 불러줄 수는 있죠. 반까진 되네. 예. 앞에가 안 되는군요. 앞에가 힘들어요. 보통 이제 기관들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들은 이제 명예를 갖고 있는 곳이어서 제 명예를 떼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호빵맨처럼 주시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제 저희가 독립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이 작품 기후위기 인간과 독립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이 두 작품에 대해서 한 번에 좀 정리하는 질문을 선배님이 적어주신 게 있어요. 약간 저희가 좀 만화와 편집 얘기를 많이 해서 정작 약간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못했는데 사서 보세요, 여러분. 저는 두 작품 다 저 되게 관심 있는 주제고 저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이슈라서 많이 공감을 하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독립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는 약간 저도 이제 30대에 접어든 캥거루족으로서 되게 씁쓸하게 말씀하시네. 정말 독립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이런 마음으로 읽게 되고, 이제 기후위기 인간도 또 최근에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졌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약간 이 기후위기 인간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됐는데, 네, 전 공감하면서도 뭔가 현실에서 그 이상대로 완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스스로한테도 많은 모순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직장인으로서 점심 메뉴를 고를 때 막 고기를 안 먹고 싶어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도 하고, 뭐 플라스틱을 쓸 때도 있고, 그리고 독립하면 좋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약간 그 나가기 싫은 이런 모순적인 마음이 있는데,
근데 작가님은 뭔가 작품에서 그런 모순적인 감정을 약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되게 약간 저는 원래 원래 모순적인 사람이고 뭐 완벽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라고 되게 약간 그걸 그냥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되게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보면서 굉장히 포장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거짓말을 못하고 픽션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긴 해요. 왜냐면 포장해봤자 거짓말, 왜냐면은 제가 거짓말을 하면은 그 감성이 끌어져 나올 것 같지 않았고, 사실 이제 제 얘기를 하도 많이 했다 보니까 저의 사생활과 이 구질구질한 모순?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게 좀 창피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작업하면서 조금이라도 포장하려고 하면 만화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항상 되게 부족하더라도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제일 몰입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되게 뭐 독립한 애 만에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예민하고 맞아요. 구질구질한 얘기잖아요. 사실 뭐 독립하는 게 멋있지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거짓말로 얘기하면은 진짜가 안 나오고 이 구질구질한 게 저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감추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저 같으면은 절대 저의 이런 얘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팔지 않아요. 저도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도 좀 부끄럽기는 한데 그냥 항상 현 시점에 있는 저의 고민을 항상 그게 제가 몰입하기 가장 좋기 때문에 그게 좀 리스크가 있지만서도 저를 좋아해 주신 팬들이라면은 그 솔직함에서 제일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게 구질구질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제 만화의 공통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구질구질함에서 항상 변화를 꿈꾸는 욕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한 걸 나를 묘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뭘 할 것인가를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의 욕망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작업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짜는 못한다. 네. 힙합이네요. 제가 작가님들한테 힙합이시군요라고 한 분이 이제 두 분으로 들었습니다. 그거보다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수신지 작가님이랑 수신지 작가님 너무 좋아합니다. 구희 작가님이 이제 두 분이 되셨습니다. 이게 힙합이지 다른 게 힙합이냐 라고 할 수 있겠다. 리얼이 아니면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거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해서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짓말도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그건 진짜 아니지. 진짜가 아니면 얘기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2025년에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보통의 웹툰이라고 하면은 픽션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냥 너에게 즐거움을 주겠다라는 약간 계약이나 어떤 거짓말은 아닌데 그냥 상품이라고 여겨진다면은 저는 그림도 하나 엄청 단순하고 제 얘기밖에 못하니까 드릴 수 있는 건 진짜 이야기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냥 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힘들어가지고 신작은 조금 다르게 하지 않을까. 수신지 작가님도 되게 내밀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인물이 계속 바뀌잖아요. 저도 그렇게 작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재민님 말씀처럼 이제 진짜 힙합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이야기를 픽션을 만들든 논픽션을 만들든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그리고 그거를 딴 사람들한테 공감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덤으로 마지막에 저는 그 생각도 들었던 게 작가님이 생각하는 거를 작품을 보는 사람들한테도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힙합에 가깝지 않을까? 라는 진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혹시 작품을 만드실 때 그 질문을 던질 거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그리게 되신 건지. 그렇게 질문을 해주신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의도를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데
생각할 거리를 항상 던지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웃긴 만화 오락거리도 주고 싶지만 그냥 조금 진지한 사람이어가지고 항상 질문이 항상 있어요. 네. 요즘에 작가님의 질문은 뭘까요? 질문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큰 질문인가요? 거대한 질문. 네. 그대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뭔가 이때는 약간 환경이나 기후 위기가 키워드였다면 이제 독립이었고 뭔가 이제 또 작가님이 이런 작품 하고 싶다 싶은 키워드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 저는 최근에 중독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중독. 네. 저희가 중독의 시대잖아요. 그쵸. 너무 소비할 게 많고 일단 저만 해도 진짜 컨텐츠 중독인데 특히나 쇼츠 같은 것도 원래 진짜 안 봤거든요. 근데 이게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현대인의 숙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덜 듣고 그러니까 내 주관을 찾는 게 일이 또 돼버린 맞아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니까 다 들어줘 다 이러는데 약간 중독이랑 지금 말이 멀어졌지만 그러니까 내 주관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완전 공감됩니다. 네, 그래서 그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언젠가는 얘기해보고 싶은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라 이것도 한번 꼭 풀어보고 싶다. 왜냐면 제 문제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모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고 그 맞습니다. 사람들이 개인들이 모여 있는 게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작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오타쿠의 입장에서 좀 변명을 하자면 내가 사랑했던 그 세계들은 모두 진짜였어요.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맞아요. 마음속에 살아있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왜 제가 그렇게 창작을 못할 뿐. 왜 오른손으로 심장을 받쳐야 하는가? 심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부류의 창작자가 있는 것이고 현실을 바탕으로 빚어내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양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제가 아까 얘기하기를 가짜 진짜라고 나눠가지고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약간 편리하게 얘기하기 위해서지 그냥 픽션 논픽션으로 그죠. 이해해 주시면 맞아요. 돼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가짜면 내 맘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으니까. 다만 그걸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걸 믿게 된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세계는 실존한다. 그렇죠. 실존하니까 파라다이스 섬이 있다니까. 그런 것처럼 다만 반대로 현실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은 이게 현실이 아님을 믿게 하기도 힘들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거짓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과장이 들어가 있건 아니면 내가 이 에피소드를 가져와서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연결시킨 이런 노력이 들어가 있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를 판단해요. 이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창작의 고통은 도망칠 수 없다. 픽션이든 노픽션이든. 네,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네,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세 번째 작품 이제 부와 명예를 가져올 세 번째 작품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제발.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뭐 차기작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말 나오는 게 있긴 한데요. 네. 네,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이거 약간 프로의 냄새가 나는 캬. 그런 멘트였어요. 역시 부와 명예 제발. 좋습니다. 그러면 편집자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 다음 책은 어떤 건지 얘기를 있나요?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회사에서는 이렇게 놔두지 않아요. 그러네. 이미 책이 나왔으면 이미 다른 책을 그죠. 다음 책을 이미 그쵸, 준비하고 그쵸. 있을 시기네요. 공장처럼 돌아가고 있기 네. 때문에 늘 다음 원고가 기다리고 있어요. 6월에 도서전 끝나면 양다솔 작가님이라고 에세이스트 계시거든요. 네. 지금 여기 추천사를 써주신 네, 독립하지 않아도 맞아. 괜찮을까요? 추천사를 써주신 양다솔 작가님의 신간이 나옵니다. 오. 6월 한 23일 정도에 음. 나와요. 그래서 그 책 보도자료 열심히 써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잠깐 녹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편집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제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방송에 쓸 수는 없겠다. 비방용이다. 왜죠? 너무 많은 일을 한다. 너무 많은 일을 저 한다. 아까 계속 궁금했던 걸 하나 풀었는데 추천사는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에 양다솔 작가님 추천사는 도대체 어떻게 쓰이게 되었나를 질문했었는데 혹시 아, 그거 안 켜고 얘기했던 어. 건가요? 아. 양다솔 작가님. 맞아. 이 책 일단 추천사를 받을 때에는 독자를 고려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 독자한테 좀 소구력 있게 얘기를 전해줄 만한 분이 누구일까를 떠올리게 되는데 제 생각은 이 책은 이 독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20대, 30대 여성들일 것 같았고 그래서 좀 잘 마음에 와닿게 얘기해줄 만한 젊은 여성 에세이스트로 좁혀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양다솔 작가님이 떠올라가지고 작가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작가님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성사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사는 뭔가 작가님, 그러니까 책을 쓴 사람이 뭔가 받아오는 것일지 뭐 아니면 저 사실 출판사에서 이렇게 뭔가 많은 걸 고려해서 그래 이분한테 추천사를 받아야겠어 약간 이렇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저희 진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추천사 누구한테 네. 받을지 회의도 한답니다. 진짜. 그럼 저 이것도 궁금한데 기후위기 인간은 이제 이슬아 작가님하고 이제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 저는 관장님이시고. 그리고 타일러 러시 네. 약간 이게 좀 라인업이 신기해요.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네. 이분들의 제 추천사는 자랑입니다. 어떻게 받게 되셨는지. 일단 이슬아 작가님은 제가 좀 한번 여쭤봐 달라고 좀 말씀을 드린 케이스고요. 이제 나머지 분들은 그냥 흔쾌하게 해주신.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출판사에서. 이것도 또 그 출판사에서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네, 이분들의 근데 추천사를 받는 것이. 두 분 다 약간 환경 얘기를 많이 하시는 음, 분들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네 타일러는 이제 저 출판사 RSK 출판사랑 또 거기서 출판하셔가지고 맞아요, 또 맞아요. 인연이 있습니다. 네. 우와. 세민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출판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원고만 받아가지고 찍어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무슨 있어가지고. 소리예요? 아니 근데 친구 아니에요 편집자? 아니 근데 그냥 책만 읽는 사람들은 뭔가 그럼 편집자는 무슨 일을 하지? 글쩍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F 한 다음에 제가 대신 다 바꾸게 이렇게 해가지고 독효하고 있다 이렇게 바꾸고 막. 궁금한 점을 이렇게 물어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궁금해요.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해놓고 한 찐막 한 3개 할 것 같긴 한데 직업 만족도 두 분의 오. 좀 궁금합니다. 이건 편집자님부터. 네. 저 너무 뻔한 얘기인데 사실 저는 편집자 하고 싶어서 응.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직업 만족도가 지금 4년 차인데 좋아요. 이직 생각이 없습니다. 직업을 바꿀 생각은 없고. 직업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맥락을 잘 읽으신다. 제가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네. 제가 이제 동아리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글 쓰는 동아리를 했으니까 사실 다들 관심사가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원래 1순위로 생각했던 건 출판사 편집자였고 그리고 또 다른 동아리 친구도 실제로 출판사 인턴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시도조차 안 했고 이제 그 친구는 인턴하고 저는 아닌 듯하고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제 연재 편집자님은 편집자에 아주 만족하면서 저는 신기하게 글 쓰고 싶은 욕망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 쓴 글을 그 매력이 잘 살게 책의 형태로 만드는 그 공정이 저는 재밌어요. 와, 그냥 천직이신데요? 연금술사. 연금술사가 직업이시구나. 그래서 전에 같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관심 있는 주제는 있는데 내가 글쓰기는 귀찮고 누가 대신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능력도 안 되고 근데 그게 바로 편집자야 라고 해서 그렇구나.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민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알겠네요. 세민님이 출판사는 그냥 글 받아가지고 찍어내는 거지 아니 제가 라고 생각했던 이유를 그렇게 알겠네. 와 억울해. 너무 웃긴다. 그러면 만족하고 직업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은? 저도 직업 만족도 당연히 좋은 편인데요. 만화가로서. 네, 만화가로서 되게 왜냐면 얼마나 좋아요. 제 얘기 하면서 사람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걸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 직업이 진짜 좋은데 돈도 벌고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부와 명예는 부와 명예는 살짝 포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붓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만화가는 끝없이 이제 소재를 탐구를 해야 돼서 특히나 저같이 현실 베이스의 사람은 만화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소진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요새 좀 하는 편이라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또 있어요. 그냥 열어두는 이게 멋있는 건 아니야. 전혀 약간 찌질해 보일 수도 있는데 만화가가 만화를 잘하려면 다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네. 좋은 만화를 만들기 위해서. 네, 왜냐면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약간 밸런스 게임을 했었어요. 80점짜리 작품을 한 50개 내고 약간 한 30개 내고 죽고 싶냐 아니면 0점과 200점짜리 작품을 한 5개만 내고 죽고 싶냐. 그러니까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약간 평작을 많이와 네. 진짜 명작가 완전 망자 그 사이 어딘가 몇 개? 네. 근데 저는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작가들과 아라키 히로이코. 아라키 히로이코는 뭔가 평작을 약간 김성모 이런 걸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성모가 평작이에요? 괴작이에요. 근데 이제 창작자의 꿈은 보통은 후자란 말이에요. 네. 진짜 약간 뭐 아니면 끝내주는 도를 명작 하나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화가라는 게 약간 직업일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그러니까 만화가라는 게 일시적인 또 직업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 요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중독인 것 같은데? 네. 가차 중독. 그래서 다음 작품 SSR 이러면서 돌려가지고 나올 때까지 돌리는 이건 직업이 아니지 하면서 계속 돌리는 도파민 중독이 아닐까. 근데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작가라는 직업을 택한 사람들 중에서 난 평범한 거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약간 명예욕 있으시고 숨겨진 야욕이 있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보통 작가를 하시더라고요. 아닌 척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쯤 지나서 좀 친해지면 갑자기 그 안에서 으르렁거리는 야수를 풀어놓곤 하시죠. 그래서 현재 이거 직업이라고 한다면 직업이라고 만족하는 한다면, 그럼요. 네. 좀 더 잘하고 싶어요. 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이게 프리랜서의 장점이자 단점이잖아요. 네. 내가 책임져야 함. 장점이자 단점. 내가 책임져야 함. 내가 책임져야 함. 그럴 수밖에 없어. 선택지가 없어 아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또 아니. 그러면 앞으로 편집자님은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제가 약간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점점점이 붙었잖아요. 네. 직업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면 어떤 작품들을 만드는 편집자가 최종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집자를 기억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편집자를 기억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현실 편집자라든지 이야기 장수하시는 그런 분처럼 스타 편집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이신지 아니면 흑막으로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저는 흑막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그 편집자의 취향과 개성이 크게 작용하는 일이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그렇죠, 엄청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할 때도 그렇고 같은 원고를 봐도 나는 이 원고에서 이 부분을 뭐 뾰족하게 가져가고 싶다. 이걸 보는 시각도 다 완전 달라가지고 편집자의 어떤 취향과 관점과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막 제가 너무 전면에 나서면 결국에는 장점이다 단점일 것 같은데 만들게 되는 책이 되게 한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세계를 벗어나는 책을 잘 못 만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서 저는 일단은 흑막이 되는 걸로. 편집자라는 일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뭔가? 네. 그럼 그게 방금 느껴졌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더 다양한 거 하고 싶어서라는 말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런가요? 그런 맥락은 아니었는데.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 여태까지 안 해본 형식들을 계속 하시게 될 텐데. 하지만 만화도 처음 했지만 힘들었지만 즐겼던 것처럼. 맞아. 저 그때 그 말 하셨을 때 감탄했잖아요. 제 인생의 모토가 그거지 않습니까? 쉬우면 재미없다.
빙고. 나도 재미였어. 빙고. 쉬운 재미없어요. 어려운 거 해야 돼요. 계속 어려운 걸로 이렇게 그 한계치를 몰아붙이는 재미가 있단 말이지. 그걸 깨나가는 재미가 있단 말이지. 그런 흑막이 되시길 바라시는군요. 네, 변주 일에 변주가 많은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 멋있다. 좋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최종적인 형태의 그게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을 계속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계속 만화가 당연히 아까 잠깐 한동안은 네, 하고 싶은데 뭐든지 간에 도움되는 창작을 하고 싶기는 해요. 도움되는 어디예요? 창작. 네, 그러니까 뭐 웃음을 주던지 힐링을 주던지 정보를 주던지 간에 하여튼 유익한 어떤 기능을 하는 작업을 하고 싶고 편집자님은 흑막에 있기를 지금은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좀 기억되고 싶은 욕망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작품을 보시면 몽글몽글하고 네,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기억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잖아요. 인터뷰를 보시면 이 질문지에 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질문은 모든 분들에게 공통으로 드리거든요. 마지막 질문, 공식 질문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그 웹툰이스타에서 인터뷰를 하면은 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인터뷰 오신 작가님들께 저희가 다음 주에 리뷰할 작품을 추천받는 것입니다. 어떤 작품 하면 좋을까요?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주영현 작가님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라는 웹툰을 리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로도 나왔거든요. 네. 되게 슴슴한 매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슴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 그러네. 다음화 제목 이거다. 그렇지. 독립시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그 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그냥 거의 독백이 돼가고 있는 제목.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저희는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주영현 작가님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리뷰하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2시간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네, 1시간 길게 50분 있었다.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예. 길게 지난지도 모를 정도로 재밌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저도 편집자님이 있어서 너무 든든했어요.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리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